91번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CYS넷 청소년 안정망의 필수 연계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의 필수 연계기관은요, 청소년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필수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는 기관들로 구성되죠. 이 체계에는 청소년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들이 협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어진 내용들을 보면서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교육청. 교육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필수적인 연계기관이죠. 2번 보호관찰소. 청소년의 범죄 예방 및 보호 관찰을 위해 필요한 연계기관입니다. 3번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지원 정책을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필요한 연계기관입니다. 4번 청소년 성문화센터. 성교육 및 성관련 상담을 제공하는 기관이죠. 그런데 이것은 필수 연계기관에 포함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5번 청소년 복지시설. 청소년의 복지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수적인 연계기관이죠. 따라서 정답은 4번 청소년 성문화센터입니다. 이 청소년 성문화센터는 CYS넷의 필수 연계기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92번 아동학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답부터 보면 2번입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 사례관리를 종결한다. 이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아동학대가 종료되더라도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은요, 필요한 경우 계속해서 사례관리를 통해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점검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사례관리는요, 학대 종료 후에도 아동의 복지와 안전이 지속적으로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거죠. 따라서 2번이 옳지 않아서 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옳은 설명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아동복지법에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맞습니다. 3번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이다. 맞습니다. 아동학대는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에 해를 끼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4번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행위나 가혹 행위를 포함한다. 맞습니다. 이를 포함합니다. 5번째,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포함한다.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사례관리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93번 DSM-5에서 분류된 급성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적 특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 문제는 DSM-5에서 분류된 급성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적 특징을 묻고 있습니다.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심리적 외상 후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장애죠. 주어진 증상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침습, 증상 맞습니다. 급성 스트레스 장애에서는요, 외상 사건이 자꾸 떠오르는 침습적인 생각이나 회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니은 해리 증상 맞습니다. 해리 증상은요, 외상 경험 후 자신이 아닌 것 같은 느낌, 현실감 상실 등의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디귿 회피 증상 맞습니다. 급성 스트레스 장애에서는요, 외상과 관련된 상황이나 기억을 피하려는 회피 증상이 나타납니다. 니을 각성 증상 맞습니다. 과도한 경계, 불면증, 짜증 등 각성 상태와 관련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음 부정적 기분 맞습니다. 급성 스트레스 장애에서는요, 부정적인 감정, 무기력감 등 기분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내용 모두 다가 급성 스트레스 장애에서 진단적 특징으로 옳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94번 청소년 자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부터 보면 4번이죠. 언어 능력과 사회적 기술이 높은 청소년들에게 많이 발생한다. 높은 게 아니라 낮은 거죠. 일반적으로 자해는요, 언어 능력이나 사회적 기술이 낮거나 정서적으로 고립된 청소년들에게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 언어 능력과 사회적 기술이 높은 청소년들은요, 자해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거나 대처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따라서 4번이 옳지 않아 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청소년 자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번 긴장을 이완하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맞습니다. 2번 부모의 정서적 박탈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 맞습니다. 3번 감각적 자극에 필요해서 비롯되기도 한다. 맞습니다. 5번 격렬한 감정과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처 기제로 가능하다. 맞습니다. 따라서 94번의 답은 4번입니다. 사회적 언어 능력과 사회적 기술이 낮은 청소년들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95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자살 모형은 주어진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적, 다차원적 모델에서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의식을 촉발시키거나 결정적 끈 역할을 하는 사건들에 초점을 맞춘다. 촉발적 사건과 위험 요인들의 다양한 결합이 자살을 불러일으킨다고 본다. 주어진 설명을 분석해보면 자살궤도 모델을 나타내죠. 이 모델은요, 자살이 다양한 위험 요소와 촉발적 사건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는 다차원적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자살궤도 모델입니다. 이 자살궤도 모델은요, 상호적, 다차원적 모델이죠.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의식을 촉발시키거나 결정적인 끈 역할을 하는 사건들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모델은 생물학적, 심리적, 인지적, 환경적 위험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면서요, 개인을 자살 직전의 상태로 이끌 수 있다고 봅니다. 위험 요소들의 다양한 결합과 촉발적 사건의 존재가 자살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한 거죠. 따라서 주어진 내용의 상호적 다차원적 모델에서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의식을 촉발시키거나 결정적 끈 역할을 하는 사건들에 초점을 맞춘다. 촉발적 사건과 위험 요인들의 다양한 결합이 자살을 불러일으킨다고 본다. 이 자살 모형은 자살 궤도 모델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